오늘은 그 중국 정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원시 정원 문화, 서양 정원 문화를 봤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동양 정원 문화. 그래서 우선 중국 정원 문화를 보도록 하겠는데, 중국은 우리 인접해 있는 나라이고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와 정서가 너무 다른 민족이기도 하는데, 서양의 문화를 사막의 문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양 문명의 발상지들이 사막 또는 준사막에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막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야만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자연 정복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데, 동양의 문명이 발성된 아름다운 숲속에서 발상이 됐단 말이에요. 숲의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꿈꾸는 건 어떤 게 이상향이냐? 선계, 동천복지, 극락정토, 무능도원. 그러니 신선이 되는 것, 극락정토의 부처가 되는 것, 무능도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능도원에서 신선까지 사는 걸 염원한다고. 이건 서양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한 환경이 급급했는데, 동양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경승지가 다 물, 나무, 뭐 식량 이런 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선계를 염원하는 이상향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 전에 아메노피스 3세 무덤 벽화에 보면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포도 시렁이 있고 못이 있고 뭐 야자 열매가 있고 그늘이 있고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벽화는 보세요. 여기 신선이 학을 타고 날아가고 달에 뭐 두꺼비가 있고 이런 그 여러 신들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완전히 틀리죠. 염원하는 게 이상향이.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동서양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은, 서양은 사막에서 발달하고 동양은 숲에서 발달. 서양은 유대교 기술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죠. 동양에는 토착신화 범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많은 신을 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또 서양은 유목생활, 동양은 농경생활. 서양은 자연 정복 사상, 동양은 자연 숭배 사상. 서양은 물질 세계를 중시해요. 그래서 형이 화학적인 세계를 중시하고, 동양은 정신 세계를 중시하는 문화. 그러면서 형이 상학적, 이렇게 정신 세계, 물질 세계 완전히 틀리죠. 자연 정복, 자연 숭배. 이게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막에서 사느냐, 숲에서 사느냐. 이렇게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이제 동양에서 가장 그 역사가 오래된, 사실은 인도가 이제 역사가 오래됐는데, 인도가 또 아시아권이고 동양이긴 한데, 인도는 이슬람교가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페르시아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동양 문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 문화에서는 한중일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인도 걸 빼고. 중국에서는 정원을 원림이라고 그래요. 원림. 우리는 조경이라고 쓰고 일본은 조원이라고 쓰고, 나라마다 용어가 좀 틀려요. 원림 문화. 뭐 이렇게 중국 하면은 가운데는 미들 킹덤이란 말이에요. 미들 킹덤.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피플스 리퍼블릭 차이나죠. 그 이제 중국은 요 미들 킹덤이고 14억, 16억 엄청난 그리고 이제 37개의 다른 나라가 있다 할 정도로 그 한 성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 땅 기후가 높다 보니까 사막부터 한대까지 있고, 식생도 북방의 모든 식생이 발견돼요. 다민족으로. 그 중에 이제 한족이 93%를 차지하죠. 중국은 한족이. 그러나 소수민족이 56개 민족으로. 종교도 불교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신교, 유교, 농업, 국토 면적의 농촌 인구가 68%인데 국토 면적의 10%밖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곧 중국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농민들의 이제 거센 항의, 항쟁 뭐 이런 것이 지금 곧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소수민족의 의상을 이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놓긴 한데, 56개 소수 민족들의 의상이 다 다르다고요.
의식주가 다르다고. 의식주가. 어? 지금 여기 조선족도 있어요. 조선족이 어디 요거 조선족인가? 색동적으로 입고 있는 조선족도 있는. 조선족도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이죠.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한족이 96%지만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면서 의식주 문화가 각기 다르다고. 이 의식주 문화가 다른 것은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의식주 문화가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의식주 문화가. 북경에 가면은 민속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민속공원. 그래서 56개 소수민족을 한 공원에 다 담아놨어요. 그 소수민족들 직접 살면서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워낙 넓으니까 중국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죠. 그럼 민속박물 공원에 가면은 뭐 약간 좀 허름하긴 하지만은 이런 문화를 다 볼 수 있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된 나라다. 중국의 원리문화를 시대적으로 탄생기, 형성기, 전환기, 전성기, 성숙기, 완숙기 이렇게 해서 완성기, 명대, 원대, 청대. 여기에서 원대나 청대는 사실은 중국이 아니죠. 만주족, 몽골족이 지배를 했던 민족이고, 명대가 끝나면서 순수한 중국의 문화는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중국에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태산이 떠오르죠. 태산. 이제 중국의 5학, 5개 큰 대표적인 동서남북 중앙의 5학에 봉선을 한다는 거, 하늘에 제를 지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잘 살도록 황제가 직접 제를 지낸 곳인데, 그 중에서 이제 태산이 1500m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산이에요. 그러나 황제가 80여 명이 여기서 봉선을 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직접 가봤어요. 옥황을 메신 옥황묘가 정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정상에 옥황묘 못이 여기서 봉선을 하는 거, 황제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로 거의 올라가니까 굉장히 쉬운데 옛날에는 걸어서 올라가니까 계단이 많았죠. 이런 이제 중국의 계림을 비롯해가지고 아름다운 경승지들, 중국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런 아름다운 그 자연 경승지에 살면서 중국인들이 염원했던 건 뭐예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고자 이 산 정상에다가 도교의 건물을 도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수련을 하고, 뭐 벽곡을 하고, 뭐 이슬을 먹고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가졌던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생존하기에 급급한데, 예? 담장치고 보호를 받기에 급급한데, 우리는 신선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히 그 목표가 다르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제 이런 황산을 비롯해가지고, 뛰어난 경승지들이 많죠. 그래, 젊었을 때는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이제 종도를 많이 데리고 음식 짊어지고 뭐 음악한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림 그린 사람 이런 게 그리고 와서 이런다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으로 그리도록 해요. 그 화가는 사실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의적으로, 예? 사의적으로 화가의 사상을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킨다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달이 나이가 먹어서 거동이 불편하면은 사랑방에 누워서 그림 한 장 한 장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와유산수화라고 그래요. 누워서 유람을 한단 말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젊었을 때 여기를 가봤는데 연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정원에다 끌어들인 게 중국의 정원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원문화는 이 아름다운 경승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여행을 하고 뜰 안에다가 이것도 모방하고 이것도 모방하고 그러니까 일보일경이란 말을 써요. 일보일경.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다른 경관이 보이게 정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정원 안에 중국의 아름다운 경승지들을 모사해가지고 많이 배치를 해놔요. 이게 중국 정원의 특징이죠. 담장으로 가로막기도 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중국의 이제 원시 고대에는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 한 농경국가였죠. 전설적으로
사망 오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황제 하게 되면은 오제 중에 황제가 있다고요. 예? 오제 중에 황제. 그 중국의 역사는 황제부터 시작이 된다. 황제가 있고 전국 제고 요순이 있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황제가 오제 중에 한 명이 한 명칭이 황제라고. 그래서 중국은 황제 성은 이제 공손이고 이름은 헌원이다. 그래서 여기부터 오곡을 재배하고 문자 이런 것이 처음 사용하고, 그래서 이 황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문화가 시작이 됐다. 하나라가 있고 상나라가 있고, 하나라 지금 이제 중국의 역사가 자꾸 거슬러 올라가죠.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전설적인 나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유적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상나라, 은나라 때 구체적으로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전설적인 나라. 그래서 역사가 자꾸 거슬러 올라가죠. 일본도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도 5,000년 문화가 있다니 8,000년 올라가고 있잖아. 유물이 발견되니까 전설상의 나라들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일본도 그렇고 자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상나라가 멸망하고 나니 은나라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주왕 때 주왕이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주지육림을 만들었다. 이제 주지육림이란 말을 오늘날도 쓰고 있는데, 실제로 큰 연못에다 술을 가득 담고 그 주변에다 안주를, 고기를 나무에다가 달아 매놨다고 그래요. 이게 스케일이 이제 대륙적인 스케일이죠. 술 몇 병 먹는 게 아니라 큰 연못에 맛있는 술을 가득 담아놓고 그걸 퍼마시는데, 그 주변에 나무에다가 안주, 고기를 달아놓고 그걸 안주 삼아서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주지육림 때문에 이제 은나라가 망했다. 화려한 궁녀들에게 뭐 춤을 추게 하고 이런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나라가 망했다 하는 이제 전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주나라가, 이어서 주나라 때 비로소 이제 시경에 영대, 영유, 영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중국의 최초의 그 시경, 시를 모아놓은 경전인데, 영대, 영유, 영소, 영험한 기운이 있는 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험한 이 동물이 자라나고 있는 이 유자는 이제 동물을 모아놔서 키우는 것을 오늘날 동물원 같은 걸 유라고 그래요. 영소는 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특별한 영험한 기운이 있는 곳이 있다 하는 용어가 나오니까, 유적은 안 남아있지만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포를 증발해서 유를 만들었다. 남이 일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는 밭을 그 채소밭을 증발해가지고 동물을 키우는 유로 활용을 했다. 유는 헌팅 팍이에요. 그러니까 궁궐 주변에 이런 그 동물을 방사시켜 놓고 그 동물을 잡아서 제를 지낼 때 제수로 쓴다고요. 이게 원시 시대 때는 제정일치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는 제장이나 정치를 하는 수장이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를 지내려면, 제를 지내는 게 국태민한 우리 백성들이 잘 살도록 천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 동물을 잡아서 잡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궁궐 주변에 이런 수렵원, 헌팅팍이 만들어져, 그걸 유라고 그래요. 유라고. 그래서 이런 사슴을 키웠던 것이 조성이 되고, 최초의 주어에 아까 이야기한 신분에 따라서 묘지 주변에 심는 나무 종류가 달랐다. 벌써 주나라 때 이 용어가 신분에 따라가 천자지은 소나무, 제호는 측백나무, 대부는 모감주나무, 사대부는 회화나무, 서희는 양류를 심어라. 여기에서 비롯돼 가지고 동양에서는 왕릉 주변에, 황제릉 주변에 소나무를 심다. 소나무, 가장 귀하게 된 나무. 소나무가 없으면 대신 측백나무를 심는단 말이야. 이 중국에는 소나무가 안 되니까 측백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나무가 지금 되니까 소나무가 왕릉 주변에 심겨진 거고, 이제 뒤에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제자백가 시대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훌륭한 인물들이 공자, 맹자, 순자, 장자, 도교의 노자 해서 이런 그 사회가 혼란하면은 영호월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사회를 좀 진정시키고 거느리기 위해서.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유교, 도교가 시작이 되는데, 공자, 맹자, 이 사람 유교를 일으킨 분들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죠. 그런데 이 도교는 노자,
모시는 종교인데, 노자가 도덕경을 졌다고 그러죠.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경이 37장, 덕경이 81장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도와 경, 덕을 설해 놓은 것인데 글자 숫자가 합쳐봐야 5천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덕경을 5천언이라고도 해요. 이 5천자 속에 동양 문화의 정신적인 길잡이가 다 들어있다고요. 굉장히 엑기스만. 그래서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철학, 종교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군사 전략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조경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게 이걸 도덕경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도덕경은 동양 문화를 가장 5천자로 요약해가지고 표현한 대단한 글이죠.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읽어봐야 될 글인데, 도교의 경전이 도덕경이죠. 도교의 경전이 노자가 이제 지었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중국의 이제 유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고, 생활 철학이라고. 유교에서는 현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논했기 때문에, 그건 종교는 내세관을 믿고 그 사후세계를 염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생활 철학이라고 해서 종교로 취급을 안 해요. 대신에 이제 도교가 중국의 토착 종교이면서 노신이 그랬죠. 중국 문화의 뿌리는 도교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의 그러냐 문화의 뿌리는 도교라고. 이 도교는 사실은 그 불교 때문에 생긴 것인데, 불교가 인도에서 3세기경에 그 달마대사를 통해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죠. 근데 불교는 굉장히 체계적이었다고. 불경이 있고 뭐 석가모니가 있고 승려들이 있고 체계를 갖춘 불교가,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니까 중국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토착신앙만 가서 기복신앙만 있었는데 외래종교가 체계적으로 체계를 갖춰가지고 중국에 와서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외래종교한테 우리가 뺏기겠구나 해가지고 토속신앙, 믿어왔던 토속신앙에다가 노자의 무의자전 사상을, 도덕경을 반영한 게 도교라고요. 이제 도교 속에는 중국의 토속신앙이 그대로 수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문화의 이제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교에 이제 우리가 상선지, 상선약수란 말을 이용을 많이 하죠. 그 도교에 그 노자가 도덕경을 지었다고 하는 그 루관대 가면 상선지라는 못이 또 상징적으로 있고, 진나라 때 이제 그 뒤에 이제 춘추전국이,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춘추전국을 통일을 하죠. 비로소 통일해서 함양으로 옮기고, 그때 이제 많은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고, 진시황제 왕릉이라고, 능이 이렇게 산만하죠. 산만해요. 아직도 발굴은 안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능에서 1.5km 떨어진 사방을 병마용으로 보초를 쓰게 했다. 등신대 사람 크기로 딱 표정이 다 다르고, 이게 이제 우연히 1974년에 샘을 파다가 이게 우연히 땅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전설적으로 이 지금 진시황릉 안에는 수은으로 시신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그걸 발굴을 못한다. 발굴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능을 크게 쓰고 주변에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토용으로 이렇게 보초를 쓰게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걸 계세사상이라고 그래요. 진시황제가 권력을 다 누리고 엄청난 화려한 권력을 누렸는데 사람은 죽으니까 죽어서도 그 권력을 계속 누리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아방궁을, 이렇게 큰 아방궁을 또 짓기도 하고, 궁궐 안에다가 장지라고 그래서 동서가 200리, 남북이 30리 크기의 큰 연못을 파고 거기다가 복례산을 만들었다. 지중해. 섬 안에 아까 난간정사도 복례산 만들었다고 그랬죠. 복례산은 전설적인 삼신산, 복례방장, 영주, 불루처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신선이 되기를 염원을 했단 말이에요. 가로수를 이렇게 심었고, 그래서 진시황제가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전국을 통일을 하고 엄청난 만리장성 아방궁을 쌓고 이렇게 큰 공사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제 권력을 진다면 뭐예요? 불로장생이죠. 불로장생. 염원하게서 불로초를 캐우라고 시켰지만은 서불한테 불로초를 캐우라고 시켰는데 결국 못 캐왔죠. 못 캐우고. 그래서 이 진시황제가 태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결국 49살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에 유방의 나라를 세우고 수도가 장안에 이렇게 낙양을 옮겼는데, 이때 이제 실크를 통해서 서역과 교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이렇게 달마대사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가 되고 로마 제국과 교류를 하면서 3대 문명이 융합하는 시기가 이제 한나라다. 이게 상림원에다가 아방궁 옛날 터 진시황이 만든 아방궁 터에다가 70개에서 2궁 3,000여 종의 꽃나무 백수 사양,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둘레가 20km나 되는 큰 호수를 파고 견우야 직녀를 이렇게 은하수에 비기해서 세워놓고 돌고를 세워놓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동양에서는 황제들이 신선이 되기를 염원하는 정원을 꾸몄다. 한나라 중에서도 한무제가 굉장히 신선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많이 했었는데, 태액제다가 지중다 복내방향 일지삼산 한 연못에다가 산을 세 개를 만들어니까 일지삼산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선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서, 우리나라 아까 누적 문화가 발달됐다고 그랬죠. 누를 짓거나 정자를 짓거나, 이게 이제 한무제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물, 이런 것을 졌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산 중에서 도관이 있고 유명한 산 중에서 화산, 오악 중에 하나이죠. 이 산 정상에, 바위산 정상에 어마어마하게 높죠. 지금 걸어 올라가기 힘든, 지금 케이블카가 올라가는데, 여기 도관을 짓고 여기서 수련을 해서 신선이 되겠다고 하는 도사들이 지금도 살고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염원하는 이상향은 선산옥, 바램 안에 섬에 이런 신선이 사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살면은 죽지 않고 불로장생한다. 이런 걸 염원해서 이런 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중국 정원이 발전이 된 거라고요. 이런 선계를. 그 다음에 이제 황제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정원을 꾸몄다는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가복을 800명이나 데리고 이렇게 큰 정원을 꾸몄다.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조 시대 때 한나라가 망하고 청나라, 위나라가 연결이 되면서 도교 불교가 굉장히 성행하면서 사회가 혼란하니까 중림 칠연이 출연을 해서 은거생활에 또 유행을 했고, 신선사상이 이 당시에 크게 보편화됐고, 이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 이 진나라가 되면서 유명한 왕이지, 도연명, 고계지 같은 사람이 또 예술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왕이지가 서해로 유명하죠. 왕이지필이. 왕이지가 이제 자기 고향 회계산 골짜기에 난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자기 아들 2명 포함해서 41명을 데려다가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놓고 자기 술잔 앞에 도달하기 전에 시를 한 수 읊는 유상곡수연을 즐겼다는 고사가 난정고사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라의 포석정 같은 거, 일본의 고상 곡수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당시에 이제 도연명은 특히 전원생활, 안빈낙도, 규골회사, 도화옹 이런 걸 쓰면서 아주 소박하게 정원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시도 잘 쓰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난정이고, 골짜기에, 회계산 골짜기에 계류에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쓰는 이러한 유상곡수연. 이건 이제 단순히 술만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3월 3일 날, 음적 3월 3일 날 개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빙이 돼서 농사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하고 나서 뒤풀이로 이제 술을 한 잔 먹는 의식이었어요. 그래 이걸 이제 중국 문화가 우리 한국 일본에 전래되면서 포석정이 이제 이런 걸 흉내내 가지고 만든 것이고, 일본에도 이런 유상곡수연하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수나라가 이제 이어져서 수도가 장안 낙양으로 되고, 특히 이제 수나라 중에서 2대 수양제가 화려한 정원을 만들고 신선이 되기를 염원했고, 대운하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수양제는 특히 고구려를 치려고 3번이나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수도가 장안, 지금 시안으로 옮겨오면서 가로도 심고, 이 당나라가 이제 특히 그 중국 문화를 꽃피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당, 중당, 성당, 중당, 만당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최초의 동양에 도시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어요. 지금 장안이 궁궐 안에 이렇게 그 동서남북으로 길을 내 가지고, 이 궁궐 안에서 그 정사를 돌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궁이라는 걸 꼭 짓죠.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별장 같은 건물을 짓는 걸 이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산 밑에다가 화천궁이라는 이궁을 짓고, 여기에 유명한 온천장이죠. 가장 옛날에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데 온천욕이 굉장히 특효약이었죠. 피부 관리를 한다든지. 여산 밑에 화천궁이 아주 온천물이 좋은데 화천궁을 짓고, 결국은 이제 현종이 3대 미인 중에 하나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알록산에 나가지고 결국 나라를 멸망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가면 양귀비 동상이 있고, 여기 있죠. 이 당시에 이제 백낙천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많은 시를 쓰기도 하고, 항주에서 백낙천이 벼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3세가 되니까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타고 가던 말을 팔아가지고 천축석 2개하고 한 마리를 사가지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어요. 이 천축석이 결국은 이제 태호석인데, 거기에 태호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괴이하게 생긴 괴석이 많이 나와요. 멋있는 괴석을 2개하고 학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정원을 만들었다 해서 본격적으로 정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백낙천을 시인이기도 하고 뭐 관리도 했지만은 중국 원림의 개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호예요. 서호 주변에,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 여기다 많은 그 정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백낙천이 여기에 벼슬을 하면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백제예요, 백제. 백낙천이 만들어진 백제라고 그래요. 소동파가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소제예요. 또 소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 이 서호가 중국의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죠. 조선 시대 때 이제 우리 유학자들이 중국을 굉장히 흠모하면서 이 서호도를 또 사랑방에 걸어놓고 또 흠모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이 서호가 있는 이 지역은 물이 좋고, 그 용정차 좋은 고급 녹차가 나오고, 그 실크가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고, 그렇죠. 미인이 많은 곳이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사천성 성도에 이덕이라는 그 거부가 평천 산장을 짓고, 산장 주위가 10리나 되는 100여채 대 정도로 무산 12공을 만들고, 식물도 다양하게 심고, 그러면서 이덕이가 이제 유명한 것은 편청산과 계자손기 해가지고, 이덕유가 그 정원을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엄청난 정원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유언에다 개 자손, 내 자손 중에서 내가 만든 이 정원에 돌을 하나 없애거나 나무를 하나 없애면 내 자식이 아니다. 자식들 보고 유언을, 이 정원을 그대로 잘 관리를 해라. 이게 이제 유명한 글이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세원 같은 게 이제 대대로 이어지면서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거죠. 당대에 이제 특히 그 회화가 많이, 불교 회화가 성행이 되고 하는데, 이상적인 경치를 도자기에, 그리고 또 그림으로 그리고, 이 도자기가 그 실크로드는 이제 실크로드가 서양과 동양을 교역하는데 3개의 길이 있죠. 하나는 그 초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막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수로로 가는 길이 있고, 그렇죠? 양주에서 네덜란드 이쪽으로 수로를 통해서
동인도 회사가, 무역회사가 중국 걸 많이 실어갔죠. 그때 당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도자기가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도자기에 이런 풍경화가 그려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라파 사람들은 이제 그 미지의 나라, 동양, 중국에서 특이한 문물이 동인도 무역회사를 통해서 구라파에 이제 수출이 되는,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라파 사람들은 그 상류층 사람들이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중국의 특이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자기예요. 그래, 중국의 도자기를 딱 응접실에 놓고 폼을 잡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구라파에 없는 도자기가 이제 유럽에 수출이 된 거예요. 도자기가 뭐예요, 영어로? 차이나라고, 차이나. 예? 차이나. 그래서 중국 이름이 차이나가 된 거예요. 별명으로. 저기 나라는 도자기를 많이 수출한 나라다. 그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른 거예요. 도자기의 나라라고.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미들 킹덤이지, 중국이면은. 왜 차이나가 나왔냐? 도자기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나라는 말이 도자기에서 나왔고, 일본은 뭐예요? 재팬은 뭐예요? 오칠기. 57기 있죠. 오칠이라는 칠기. 그게 서양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으로 수출이 되니까 특이한 나라다. 이게 칠기를 만드는 나라다 해서 재팬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라고요. 니폰이지. 니폰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을 통해서 도자기들이, 그전에는 구라파에 도자기가 없었는데 중국계 수출이 돼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서양의 기하학적인 정원들이 동양 풍경식으로 바뀐 게 이 영향이 큰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영국에. 이런 그 궁원에 이제 격구를 했다는. 근데 이제 당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고, 고려시대 때, 신라부터, 당나라에 중국에 유학을 많이 가죠. 그래서 주로 승려들도 많이 갔지만 학자들도 큰 나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잘 모르고 있는 유명한 한국인이 김각이라는 선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859년 2월 25일 날 우화등선했다 하는 기록이, 중국의 이제 그 신선문화가 굉장히 발달, 16선이 제일 유명해요. 거기 이제 기록이 속선전이나 도장경에 그려져 있는데, 이 신라인 김각이가 859년 2월 25일 날 우화 등산했다는 이야기는, 몸이 새 털같이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날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전설적인 이야기죠. 무협지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다. 중국에 16신선이 있는데 다른 신선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신라인 김각이는 정확한 날짜가 중국 역사서에 나와요. 이게 도교에서의 최고의 목표는 신선이 되는 건데, 신라인이 최고의 신선이 돼버린 거예요. 도교를 빛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양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기념비 세우는 사업을 했어요. 김각이 선인. 루간데 입구에다가 나도 참여를 했고, 2005년도에 있어가지고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또 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노자가 도덕경을 지었다고는 루간데 입구에, 이게 루간데예요. 입구에 도경과 덕경이 있죠. 그 입구에다가 그 김각이 선인 기념비를 중국의 특별 허락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김각을 기니는 금성관을 여기 자오곡이라는, 종남산 자오곡이라는 골짜기, 여기에서 신선이, 여기에서 2월 25일 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입구에다가 당나라 신라 진인 김각이 등선처, 여기다 금성관을 우리가 짓고, 여기 김각이 선인의 동상에 지난 작년에 기념사업 하면서 갔는데, 금성관. 그러니까 우리 신라인이, 백제 고구려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중국을 깜짝 놀라게 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존경을 하는데, 역사가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제 학술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북송, 남송으로 또 나누는데 특히 이렇게 그 송나라 때 8대 휘종이 태호석이라는 돌을 모으는 것을 너무 빠져가지고 국고를 완전히 탕진할 정도로 이런 그 화자강이라는 그 돌을 운반하는 배 이름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을 그 태호에서 옮겨가지고 정원을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그 괴이하게 생긴 돌을 정원에다 놓는 게 자랑이고 멋이고 취미였다고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에 한 달을 재밌게 살려면은 돼지를 한 마리 잡아라. 중국 사람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는 돼지. 1년을 잘 살려면은 예쁜 첩을 둬라. 10년을 잘 살려면 아름다운 저택을 가져라. 평생을 잘 살려면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져라. 이게 전통이에요. 일본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갖는 게 가장 부의 자랑이고 소원이라고. 그 정원을 어떻게 꾸미느냐. 더 멋있는 돌을, 괴석을 갖다 놓는 거예요. 태호석을. 태호라는 호수에 나오는 그 석회암질 돌이 이렇게 풍랑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괴상하게 생긴 괴석이라고요. 이 괴석을 더 멋있는 걸, 더 큰 걸 정원에 놓는 게 가장 자랑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정원을 꾸며놓고. 그러니까 아까 휴종이 이 태호석 모으는데 국고를 탕진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까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원에 가면은 이런 완전히 이런 돌들, 괴석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왜 정원에다, 이게 생긴 것도 무슨 조각품도 훨씬 멋있기는 해요. 그러나 왜 돌을 이렇게 많이 놨느냐? 돌은 뭐예요? 양기라고 볼 수 있죠? 물은 음기고 돌은 뼈대고, 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을 정원에 놓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고 이 돌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정원에다 놓은 거였어요. 정원에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 문화가 발달된 중국은 서쪽은 산악이고 동쪽은 저지대 평야고 북쪽은 아주 추운 지방이, 남쪽은 난대 더운 지방이 그렇죠. 그런데 문화가 발달된 것은 양자강변에 소주나 양주나 항주 이쪽이 이제 부유층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는 들판이라고요. 음기가 강한 곳이라고, 산이 없고. 그러니까 정원을 만들면서 이 돌을 놓고 음양의 바란스를 맞추면서 돌에서 뿜어나온 에너지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겠다.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의 소망이고 정원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낙양, 명원기, 개인 정원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고, 이때 이제 그 북송 때 주돈이라는 성리학자가, 아까 주자도 성리학 개조준 주돈이도 애련서를 발표했는데, 애련서를 여기에 이제 그 연꽃을, 여는 꽃 중에 군자라다 해가지고, 국화는 은일자요, 모라는 부기자요, 연꽃은 군자로다. 이런 애련서를 주돈이가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유학자죠. 자기가 연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군자란 말이에요, 군자. 연은 이렇게 시궁창 속에 자라면서도 오염되지 않냐고, 맑은 물로 씻으니 요사하지 않으며 속이 비어있으나 대는 곱고 덩굴지거나 가시가 돋지 않으며 향기 또한 멀리 퍼지고 곧고 깨끗하게 서 있으니 멀리서도 볼 수 있어 만만히 다를 수가 없다. 이 모습이 군자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동양에서 연을 키우니까 연못이에요. 모단에 연이 없으면 연못이 아니에요. 그냥 지당, 당이라고 그랬지. 연이 있으니까 연못이에요. 연을 키우는 목적이 불교적인 것보다는 유교적인 거예요. 군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못에다 연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성리 유교 학자들이 자기 사랑채 앞에 못을 파고 궁궐에도 파고 못을 파고 연을 심었던 거예요. 연꽃 제1회 국제 연꽃 학술대회가 2008년 양주에 있었는데,
연꽃이 우리나라에도 자생했다는 걸 내가 학술대 가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연하고 중국 연은 달라요. 예? 서기 123년에 삼국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연꽃이 있었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372년에 불교가 전달됐으니까 일반적으로 불교가 중국에서 전달되면서 연꽃도 왔을 거라고 이게 생각하는데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연꽃이 심어져 자생했다는 기록이 나와서 학술대에 발표한 적이 있었고, 연은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꽃을 보는 꽃연, 그 다음에 연근, 식용용 연이 있죠. 그 다음에 씨, 연실, 한약재예요.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꽃연은 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조그맣게 용기에 분에 심어서도 키우고, 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는 매년 연꽃 전시회를 하죠. 각 성에서 다 출품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연이 출품이 되죠. 분에 심어가지고. 꽤 넓은 공원에서 연꽃 전시를 매년 하죠.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추위에 강한 놈도 있고 고산지대 자란 놈도 연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전시를 하고 또 이제 연근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뿌리가 또 지혈제도 되고 강장제도 되고, 그래서 연근만 또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맛있는 연근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연이 전구 꽃연 뿌리를 먹으니까 맛이 없죠. 연근용 연을 먹어야 맛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연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연실도 굉장히 한약적으로 중요한 그 씨인데 그 씨 한약재를 생산하는 연이 따로 있다고. 그리고 중국 그 넓은 데서 세 군데서만 생산되는 연실이 값이 비싸다고. 그냥 약효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삼이 풍기니 개성이니 몇 군데서 생산되는 것만이 진짜 인삼이라고. 아무 데서나 키운다고 고래 그 진생이 아니라고. 지금 뭘 나라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직이 땅의 기운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식물 약초를 키우는데. 이제 북송단의 남송.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항주의 그 수도가 되면서 서호가 있는 항주. 여기에 많은 정원들이 만들어져 아름다운 꽃이 심어지고, 아까 항주 다시 빛을 보죠. 그래서 거기에 소수면 청랑정, 여기에 이제 항주에 그 많은 정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남송 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주자라는 성리학자가 무의구곡에 무의정사를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고요. 무의구곡에 이렇게 무의구곡이 아름다운 9굽이 골짜기에 정사를 짓고, 곡마다 이름을 붙여놓고 3곡, 5곡, 6곡, 8곡. 근데 5곡에 무의정사를 짓죠. 5곡에 무의정사를 짓고. 그래서 이 주자의 성리학을 연구하고 따르고 하면서 주자가 무의구곡에서 살았던 모습을 조선 유학자들이 동경하면서 무의구곡들을 그려놓고 또 주자의 사상도 흠모하는 게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송시열이 이제 화양구곡, 뭐 도산구곡, 무슨 구곡 100여 군데가 있는데 유학자들이 이렇게 주자를 굉장히 흠모했죠. 그 다음 금나라 잠깐 북경으로 수도가 옮겨지면서 조대가 만들어지고, 원나라는 뭡니까? 원나라는 몽골이 지배했던 시대죠. 네?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나라는 중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죠. 치욕의 시대죠. 원나라 때 우리가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침략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시대 150년 동안 몽골이 원나라를 세웠고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을 했고, 그러니까 고려 시대 150년 동안에는 몽골이 우리를 지배했다고요. 우리도 뼈아픈 역사가 있죠. 그래서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그때 생긴 거라고. 지금 몽골이 징기스칸이 그 광야 허벌판에 그 기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잖아요.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 반점도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사자림은 절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던 이런 사자림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는 좀 존속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황가얼림, 사가얼림, 삼해얼림이 있는데, 명대 이제 주원장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주원장도 우리 조선족 후예다 하는 것이 다 밝혀졌고 수도가 이렇게 정해졌고 나중에 북경으로 전도가 하는데 명대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중국 문화가 정립이 되고 꽃이 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국적인 문화가 주자기 시정방침이었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도자기 문화가 크게 융성하게 발태고 중국적인 전통 조경 양식이 이제 명나라 때 시작이 된 거예요. 상징성 식물 동물을 부여하고 풍수 사상이 크게 유행을 했고 분재, 본사이, 분재하면 일본 문화로 하는데 명나라 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비단잉어 키우는 것도 일본 걸로 알고 있는데 명나라 때 시작된 거예요. 북경에 이제 궁궐을 착공을 해가지고 외성, 내성으로 주위가 23km. 자금성, 포비든 시티, 오문 5조. 엄청난 규모의. 그래서 궁궐을 지면서 법식을 고공기라는 책에 따라가지고 좌, 묘, 우, 사. 좌측에 종묘를 짓고 조상을 섬기는 사당을 짓고 우측에 사직단. 천단, 지단, 월단, 일단 그래 하늘의 땅에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어라 하는 게 고공기에 써져 있어. 이 원칙을 따라서 건물이 배치되는 거예요. 궁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는 이 법식을 따랐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자의 나라가 아니다. 이기는 제후의 나라를 삼문삼조, 오문오조가 아니라 삼문삼조로 축소를 시켜버렸어. 그리고 천단은 우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네 나라는 중국에서 못 짓게 했어. 사직단만 있어. 땅에다가 곡식신에다가. 그런데 고종 황제 때 중국 니들이 뭐냐. 고종이 왕 밑에 황제 밑에 왕이죠. 응? 그런데 고종은 뭐 중국 니들만 황제고 우리는 뭐냐 그래. 고종 황제라고 이름을 비로소 붙이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단을 시청 앞에다 만든 거죠. 그게 무슨 응? 황궁은 부속 건물이고, 응? 응? 그 무슨 단이야? 황구단은 이제 부속 건물이고, 지금 조선 호텔 자리에 천재를 지내는 단을 만들었었죠. 이제 북경 자금성 입구에 5 다리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5 문을 지내서 황제가 거쳐 뒤에다가 인공적인 산을 경산을 만들어 놓고 뒤에 후원에 정원이 이렇게 돼 있고 뒷산에 후원에 거기에 이제 이게 경산이고 여기에 그 북해공원이라고 그래. 이 흙을 파가지고 산을 만들었다고요. 천단이고 한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에 제사를 지는 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변에 나무들이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되니까 측백나무를 좀 심어 놓은 거라고. 명 13능. 우리 아까 왕릉 이야기했죠. 13능이 여기 골짜기에 있는데 어마어마 화려하게 들어간 입구가 여기도 측백나무 소나무를 못 심고 그 지하에 가면은 황금 세수대야가 있고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살아생전에 썼던 이런 기물들을 시신 옆에다 그대로 보존하는 이 계세사상이에요. 죽어서도 그 화려했던 그 황제의 그 생활 모습을 지속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명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정원에 관련된 서적들이 발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성이라는 사람 원야라는 책이 나오는데 여기에 11가지 정원을 만드는 법식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글과 그림 235장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글로써 어떻게 뭐 상기는 입기는 어떻게 오고는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책이 나오면서 비로소 중국적인 정원의 텍스트가 나와가지고 중국 정원 양식이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개성은 훌륭한 정원은 뭐냐? 수유인작 완자천계라고 용어로 해서 수유인작 사람이 만들었는데 완자천계 마치 하늘이 만든 것 같은 정원이 훌륭한 정원이다. 예?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조물주가 하늘이 만든 것 같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정원이 최고의 정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뜻은 정원은 전부 사람이 만든 거라고 인공적으로. 우리 정원하고는 틀리죠. 소주가 이제 특히 그 정원이 정원의 도시 소주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거기 이제 졸정원 이런 중국 정원의 일부 모습들 전부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괴석들을 많이 두고 아름다운 그래서 일보 일경 문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이렇게 가로막아 가지고 중국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구석구석 이렇게 전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뭐 배를 이게 고정된 돌배지만은 이제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는 걸 연상하게 해서 이런 걸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마지막 왕조가 청조죠. 누르하치가 그러니까 이 만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청나라 그래서 이제 궁궐은 자금성을 썼지만은 북경이 여름에 사막에 가까워 덥죠. 그러니까 북쪽에 그 250km 떨어진 숭덕에다가 산골짜기에다가 이궁 피서산장을 짓게 되죠. 열하일기가 열하가 피서산 옆에 내과 이름이 열하예요. 왜 우리 조선 선비들이 중국 가려면 열하를 거쳐서 북경을 가게 된다고. 그래서 열하일기가 그렇게 써진 거고 피서산장 자연스러운 산속에 여름에 휴게 이궁을 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 이름마다 이렇게 5개 이름이 붙어져 있어. 이게 중국이 이제 여정문인데 몽골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뭐 이슬람 문화도 이게 섞여져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이제 몽골 텐트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삼요 주변에 이걸 라사 그 네팔에 있는 티벳에 있는 궁궐을 그대로 모형을 해놓고 성 밖에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시내, 북경 시내 원명원이라는 이궁을 역시 만들었는데, 베르사유 궁보다 훨씬 더 화려한 정을 만들었다고. 프랑스에서 선교사들을 시켜가지고, 프랑스에 유행했던 베르사유 궁 그런 걸 또 여기다가 원명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영불 연합군이 파괴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걸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파괴가 됐지만 옛날 그려졌던 그림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걸 보고 지금 복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이원은 이화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걸륭 황제가 어머니 서태후 환각 기념으로 만든 정원이에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225헥타. 그래서 큰 흙을 파가지고 산을 만들었어요. 이게 만세산이에요. 큰 호수를 권명으로 하고 만세산. 만세,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이걸 만들어줬다고요. 기원하는. 이 안에 이제 절을 짓고 불공을 들이도록 했어요. 서태후에. 이게 이제 권명호고 이게 만세산이라. 이 호수 땅을 파가지고 인공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자연산 같이. 이게 우리가 이 한반도에 조그만 골짜기에서 사는 거와 스케일이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큰 이궁을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불감각이라는 절인데 여기서 스님들한테 자기 어머니 만수무강을 기도해달라고 절을 지어놓은 거라고. 수전놀이를 하고 그 삥 돌덕 장낭을 랑아를 뜨거우니까 이 그늘 밑을 거닐면서 물을 보고 이 궁궐을 감상하도록 장낭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천장에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다 그려놨어요. 여기를 거닐면서 호수도 보고 산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중국에는 이렇게 정원 문화가 크게 발달됐는데 이걸 회 홍보로 이용을 한다. 문화사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차이니스 가든을 만들고 있어요. 차이니스 가든. 문화 홍보 사절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Chinese Garden built overseas 회에다가 Chinese Garden을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들 살면서 중국 문화를 가르치도록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북경대학 캠퍼스 모습. 현대도 시내에 그런 중국이 현대화 시키면서도 중국 걸 바탕으로 해서 현대화를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우리 건 다 없애버리고 미국 걸 흉내낸 게 아니라 중국은 자기 걸 지키면서 현대화 시키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죠. 정원도 아름답게 만들고 건물도 다시 지면서 전부 중국식 건물로 그걸 현대화 시켜가지고 짓고 있다고. 그래 중국 전통의 특징이 이제 중국 사람이 요약을 해놓은 건데 구가 산수를 잘 자연 산수를 그대로 자연 신이 만든가 조물증 하는데 구성을 해놓고
모의 선경, 신선이 사는 경관을 정원에 끌어들이고 이천 축지 이렇게 축조해가지고 하늘을 옮겨 이런 경치를 옮겨갔던 시정화의 이런 시정적인 그림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식 위주로 자연 풍경식 정원이 중국 정원의 특징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상향으로 생각한 건 신선이 사는 세계, 신선이 되고자 하는 염원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정원 문화와 완전히 틀리죠. 서양은 그냥 육신을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인크로즈 된 곳, 둘러싸여진 곳, 안전한 곳, 거기에 에덴의 동산, 이슬람교 서양에는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인데 동양에서는 그런 건 흔해 빠지고 다 자연이 베풀어 주니까 염원하는 건 신선이 돼요. 신선 세계를 정원 안에 담고 있는 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오늘 그만하죠.